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크루 김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 여러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는 소식 세 가지만을 모아서 이제 10분 안에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어제 이제 9월 30일 장이 마감되면서 투자하기 가장 안 좋은 달이라고 불렸던 9월을 이제 플러스로 상승 마감을 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좋은 9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제 이번에 상승 마감과 동시에 S&P 500도 43번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그렇지만 10월 다시 한번 이제 우려할 만한 소식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이제 미국 항만의 이 파업 위기 소식입니다. 이제 미국의 동부 연안과 멕시코만에서 파업 위기에 현재 직면했는데요. 이제 국제항만 노동자 협회라는 이제 노조와 그리고 미국 회사 동맹 간의 계약이 이제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9월 29일까지 어떤 특별한 협약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9월 30일 이제 단체 협약의 만료와 동시에 노조는 이제 10월 1일부터 좀 파업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노조는 항만 근로자 4만 5천 명을 대표하고, 또 이번 노조 파업 지역이 미국 동부 연안과 멕시코만으로 미국의 이런 해운 물동량의 전체 한 50% 가까운 물동량을 좀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을 물건들로는 현재 이제 자동차 제조와 관련돼서 이제 자동차 부품들 혹은 자동차 그 자체의 수입도 있지만, 그 외에도 중남미의 과일이나 채소, 그 외에 이제 여러 제약과 헬스케어 관련된 물건들 또한 모두 다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 달러 트리와 그리고 달러 제네럴과 같이 이제 저렴한 수입품을 좀 저렴하게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좀 저렴하게 파는 이런 업체들이 큰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서 주가가 3% 넘게 하락했고, 달러트리 같은 경우는 이번 S&P 500에서 가장 하락률이 높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만약 파업을 24시간 하게 된다면 이제 7일에 운영 백로그가 좀 발생한다고 전했으며, 또한 이제 뉴욕항이나 뉴저지 항만 같은 경우 하루 파업에 따라서 약 6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 이에 따라서 이제 사업가들의 어떤 모임인 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경우는 하루 최대 이제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의 우려를 좀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파업을 막기 위한 특별한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더더욱 파업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4분기 증시 향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S&P 500의 현재 3분기까지 이제 20% 넘게 상승하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특히나 9월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9월이 좀 기존 통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증시 향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CFRA 리서치의 최고 투자 전략가는 선거가 있는 해의 4분기에는 주식이 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또 10월 같은 경우 이제 9월이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뿐만 아니라 10월도 좀 주가가 좋지 않다는 통계가 많았지만, 이 4분기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4분기는 이제 좀 성과가 좋다라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러한 상승 원인으로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 CFRA 리서치의 최고 투자 전략가는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1992년 이후 선거가 있는 해 4분기에는 S&P 500 11개 섹터 중 9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를 표로 좀 살펴보면, 네, 이제 이 밑에 아래에 약간
하늘색으로 표시된 이 S&P 500 같은 경우가 이제 3분기 끝나고 4분기에 S&P 500은 이제 평균적으로 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위로 이제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는 파이낸셜 금융 섹터로 5.7% 상승했고, 그 다음 이제 소재 섹터가 3.2%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S&P 500보다 상승률이 낮고 또 오히려 유의하게 하락했던 두 가지 섹터를 살펴보면 부동산 섹터로 0.6% 하락, 그리고 IT 섹터 3.0% 하락하며 부동산과 IT가 S&P 500에 비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이제 하락하는 4분기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9개 섹터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금 더 상기할 만한 점은 S&P 500보다 높은 이제 섹터 중에서 이제 S&P 500 밸류 외에도 S&P 이제 스몰캡과 미드캡으로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살펴보면 또 이제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키는 1957년 이후 3분기 말에 S&P 500이 15% 이상 상승하면 14번 중 11번은 연말까지 더 지수가 높았다라고 하며, 이번에도 이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S&P 500의 상승률이 약 20%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제 파월의 연설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시장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바뀌었다는 소식인데요.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가 이제 파월이 발언을 하기 전에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노동시장이 좀 좋지 않을 경우 금리를 50bp 더 인하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며 좀 시장에 되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었으나, 그 이후에 발표했던 파월의 연설은 오히려 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정책이 정해진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제가 예상대로 만약에 진전된다면 금리를 25bp씩 두 차례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전하며, 시장의 기존 11월 50bp 인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이 오히려 이에 따라서 자신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크게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CME 패드워치를 살펴보면 지난 금요일 거래 마감 후 50bp 금리 인하 기대감은 54%였지만 오늘 장 마감 후에는 36%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블랙아웃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이제 여러 중요한 데이터들을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10월 일자리 보고서가 금리 인하 결정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다시 한번 이제 고용 시장과 관련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는데요. 이번 10월 일자리 보고서는 11월 1일에 발표되고 또 FOMC는 11월 6일에서 7일에 있기 때문에 이번 10월 일자리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